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미네르바 교과목을 맡고 있는 이한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윤리의 작동 원리, 국제 기준과 책임 있는 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AI 윤리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를 어떻게 기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라는 점에서 윤리는 기술의 목적을 다시 묻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AI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지금, 국제 기준과 합의는 기술이 인간의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핵심 토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어떤 기준을 통해 AI의 윤리적 사용을 안내하고 있을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출발했으며, 이는 인류가 불과 도구를 만들던 시절부터 더 안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온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전할수록 기술은 점차 수단의 자리를 벗어나 목적처럼 기능하기 시작했고, AI는 그 변화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기술은 스스로 윤리성을 갖지 않으며 그 가치는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불이 도시를 태우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인쇄술이 지식을 민주화하는 동시에 거짓 정보를 확산시키기도 했던 것처럼, 모든 기술은 그 사용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날 AI가 효율과 속도에만 집중할 때 기술은 인간을 도구화할 위험을 만들며, 우리는 다시 기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한목적성의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사를 따라가 보면 그 궤적은 언제나 인간의 필요와 욕망을 반영합니다. 고대의 불과 사냥 도구는 생존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중세에는 물레방아와 수레가 인간의 노동을 덜어주었고, 근대에는 인쇄술, 망원경, 항생제 같은 혁신이 인류의 지식과 건강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기술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와 인간의 가치까지 형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정보기술, 유전공학, 그리고 인공지능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넘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철학적 차원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기술 속도는 인간의 사유보다 빠르고, 그 결과 인간은 기술의 방향을 통제하기보다 따라잡기 바쁩니다. 이때 기술은 목적을 잃고 수단 그 자체로 기능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되 인간의 본질을 지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의 설계 단계부터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포용성과 같은 윤리적 목적이 내재되어야 합니다. AI 개발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는지, 그 데이터가 누구를 배제하거나 포함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기술의 한목적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윤리적 방향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가치로, 기술은 공동체의 복지와 존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인간이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존재라는 점에서 기술이 인간의 행복과 존엄을 지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기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기술은 오히려 인간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며, AI가 도덕적 경계를 벗어날 때 기술은 인간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한목적성은 단순히 기술의 사용 목적을 넘어서 기술이 인간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철학적 원리입니다. AI 시대는 우리에게 당신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그 답은 결국 인간의 윤리와 철학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목적과 방향이 다시 인간에게로 돌아와야 하며, 기술이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도구로 남도록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기술은 인간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AI는 인간이 만든 창조물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도덕적 경계를 넘어설 때 기술은 인간의 손을 떠납니다. 그렇기에 기술의 한목적성이란 단순히 기술의 이용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철학적 원리입니다. 인간은 기술을 통해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통해 인간 자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AI의 시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대답은 인간의 윤리와 철학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한목적성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인간이 기술의 주인이 되는 사회, 기술이 인간을 이해하는 사회, 바로 그곳이 AI 윤리가 지향하는 미래입니다. 인공지능은 어느새 인간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음성비서가 우리의 대화를 기록하고 알고리즘이 우리의 취향을 예측하며 금융과 의료, 행정과 교육의 영역까지 AI가 판단을 내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윤리적 성숙보다 빠를 때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AI는 인간의 지능을 닮아가지만 인간의 양심은 닮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류가 기술의 힘을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둘러싼 윤리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AI 윤리는 단지 기술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인간이 기술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형태입니다. 이번에는 국제적 기준을 거쳐서 이러한 윤리 원칙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가 복잡해질수록 윤리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책임 있는 혁신은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가와 기업, 시민이 함께 기술의 방향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은 AI 시대의 새로운 윤리적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칙들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회 속에서 구현되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유네스코가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을 채택하면서 AI 윤리에 대한 국제 논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3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이 문서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존엄이 그 위에 서야 한다는 기준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술의 방향을 인간 중심으로 다시 세우려는 국제사회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유럽연합의 EU AI 법안으로 이어져 위험한 AI는 금지하고 고위험 분야는 엄격히 감독하며 모든 기술이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갖추도록 법적으로 요구하는 체계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결국 이 국제 기준들은 기술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기술이 인간의 가치와 함께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U가 강조하는 개념 중 특히 주목할 것은 설명 가능한 AI입니다. 이는 기술이 내린 결정의 과정과 이유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알고리즘의 결정이 인간의 삶을 바꾸는 시대에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인간 사회의 가치 질서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AI의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검증 가능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기술이 인간을 대신해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술의 판단이 인간의 윤리를 초월하는 순간 사회의 정의는 사라집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과제를 던집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그에 걸맞은 윤리적 논의와 제도적 장치는 아직 부족합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은 AI를 활용하고 있지만 명확한 윤리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자의 윤리의식은 개인의 양심에 맡겨져 있고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 시스템은 미비합니다. AI의 결정이 공정한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는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검증할 기구가 절실합니다. 기술의 도입은 빠르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더딥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첫째, 법과 제도의 정비. 둘째, 윤리교육의 강화. 셋째, 시민 참여 기반의 협의체 구성입니다. 법과 제도는 기술의 최소한의 윤리적 경계를 설정합니다. 윤리교육은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책임의식을 키웁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는 기술의 사회적 방향을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장치가 됩니다. 이러한 세 축이 맞물릴 때 기술은 단순히 산업적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윤리는 기술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입니다. AI 윤리의 미래는 기술의 발전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 사회가 얼마나 깊이 있는 합의를 만들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사회,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술의 기본 원리로 삼는 사회, 그리고 기술이 인간을 위해 투명하게 작동하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AI 윤리 사회입니다. 기술은 도구이지만 그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의 선택이 세상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기술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AI는 인간의 윤리를 배웁니다. AI의 윤리적 미래는 인간의 도덕적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닮아가는 시대에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윤리는 그 증명의 언어입니다. AI는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학습하지만 인간은 윤리를 통해 세상을 선택합니다. 기술의 시대를 인간의 시대로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기술보다 한 걸음 더 깊은 성찰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윤리는 인간이 가진 마지막 기술이며 그 기술이 사라지지 않는 한 AI의 미래는 여전히 인간의 것입니다. 기술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의도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불을 피우던 원시의 손끝에서부터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현대의 손끝까지 인간은 기술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바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인간의 삶을 완전히 둘러싸게 된 지금,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질문과 마주합니다. 기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철학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존엄, 그리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물음입니다. 기술은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때로는 인간을 소외시켰습니다. 기술은 세상을 풍요롭게 했지만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AI가 모든 것을 자동화하고 예측하는 시대에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책임 있는 혁신이라는 윤리적 과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책임 있는 혁신이란 기술 그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 그 기술이 사회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숙고하는 태도입니다. 기술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기술의 진정한 혁신은 기능의 향상이 아니라 방향의 재정립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며 약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사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진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이윤과 효율의 논리에 휘둘려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순간 그 혁신은 더 이상 진보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AI 시대의 책임 있는 혁신은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첫째, 인간 중심성입니다. 모든 기술은 인간의 가치와 경험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효율성이나 수익성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과 존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AI가 의료진단에 활용될 때 그 기술의 목적은 병원의 비용 절감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 보호여야 합니다. 둘째,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입니다. 기술의 결정은 인간의 언어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기술은 신뢰를 잃습니다. AI가 내린 판단이 공정하다고 믿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공개되고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책임의 공유입니다. 기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발자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기술을 사용하는 사회 전체가 그 결과를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정부는 제도적 책임을, 기업은 윤리적 책임을, 개인은 도덕적 책임을 나누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책임 구조가 기술을 사회적 신뢰의 기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기술의 책임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인식하지 못합니다. 추천 시스템이 보여주는 정보만 접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좁은 세계 속에 갇히고 알고리즘이 만든 거울 속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기술은 우리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우리를 갇히게 만듭니다. 그 경계는 매우 미묘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윤리가 필요합니다. 윤리는 기술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제동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입니다. 기술의 속도는 인간보다 빠를 수 있지만 그 방향은 인간의 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혁신의 본질은 결국 인간의 성찰에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의도를 반영한 거울이기에 기술이 비윤리적으로 작동한다면 그 책임은 기술이 아닌 인간에게 있습니다. AI의 편향은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만든 인간 사회의 편향을 반영합니다. 기술의 윤리는 결국 인간의 윤리이며 기술의 책임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렇기에 윤리 없는 혁신은 인간 없는 기술을 낳습니다. 그리고 인간 없는 기술은 결국 의미 없는 진보로 끝납니다. AI 시대의 윤리는 또한 공존의 철학입니다. 인간과 기술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여야 합니다. 인간은 감정과 도덕, 직관과 공감을 지닌 존재이며 기술은 계산과 분석, 효율과 질서를 제공합니다. 이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인간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부족함을 메우되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침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책임 있는 혁신의 진정한 형태입니다. 기술의 목적은 인간의 대체가 아니라 인간의 확장입니다. 인간은 기술을 통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손을 떠나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 그 방향을 다시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윤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문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그 가능성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고 인간의 결정을 예측하며 인간의 감정을 흉내낼 수 있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인간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더욱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만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 두 질문이 만나는 지점에서 비로소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책임 있는 혁신이란 기술의 진보 속에서도 인간의 자리를 잃지 않는 일입니다. 기술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 목적이 인간의 행복과 존엄을 향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AI가 아무리 정교해지고 강력해져도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기술의 윤리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묻는 끊임없는 질문이며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 그 자체입니다. 혁신의 방향이 인간으로 향할 때 기술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의 가장 위대한 동반자가 됩니다.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연산 능력이 아니라 더 깊은 성찰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창조했듯이 이제는 그 기술을 통해 인간다운 세상을 창조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혁신은 바로 그 인간다운 세상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기술을 다루는 법이자 기술을 통해 인간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기술의 미래는 인간의 손끝에서 완성됩니다. 인간이 기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그날까지 윤리는 우리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강력한 기술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퀴즈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2021년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안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보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A. 기술 효율 극대화. B. 인간 존엄,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등 인간 중심성. C. 국가 간 경쟁력 확보. D. 기술 혁신의 가속화. 잠시 생각해 보시죠. 생각할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D. 인간 존엄,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등 인간 중심성입니다. 유네스코 권고안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에 두는 인간 중심의 기술 발전 원칙을 전 세계가 함께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AI 윤리는 성능 경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기술을 이끌어야 한다는 국제적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책임 있는 혁신이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향으로 이끄는 나침반과 같다. 이 문장은 과연 맞는 설명일까요? 아닐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죠. 생각할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O, 맞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책임 있는 혁신은 기술을 멈추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주는 윤리적 나침반을 뜻합니다. 윤리는 속도를 줄이기 위한 브레이크가 아니라 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공공선을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추진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문제를 통해 오늘 2차 시에서 다룬 국제 기준과 책임 있는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머릿속에 한 번 더 정리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AI 윤리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인간 존엄과 공공선을 중심에 두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기술의 속도를 내는 것보다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책임 있는 혁신이란 기술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인간을 향해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결국 AI 윤리는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기술을 설계하고 사용할 때마다 인간과 사회를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AI 서비스나 정책을 마주할 때도 이 기술은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 누구를 소외시키는가, 이 결정은 설명 가능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 번씩 떠올려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잃지 않은 태도 자체가 이미 책임 있는 혁신을 실천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리한 국제 기준과 윤리 원칙들이 여러분이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방향을 잡는 작은 윤리 컴퍼스가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AI가 문학, 음악, 미디어 아트를 넘어 가상 공간까지 예술의 전 장르를 재편하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기술이 예술의 경계를 어떻게 허물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 3가지 핵심 화두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술 능력의 확장. 둘째, 인간 고유의 감성. 셋째, 인간과 AI의 협업 가능성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질문은 과연 AI는 예술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AI와 문화예술이 만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서 있습니다. 글쓰기, 음악, 영화, 미디어 아트에 이르기까지 AI는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AI는 예술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AI의 기술적 능력은 이미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해 패턴을 분석하고 우리의 지시에 따라 순식간에 정교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창작일까요? 지금까지 예술가들은 자신의 인생 경험, 감정, 신념을 작품에 투영해 왔습니다. 한 화가가 10년을 고민해 완성한 유화 한 점에는 그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AI는 입력된 명령어에 따라 확률적으로 결과물을 생성할 뿐입니다. 예술의 본질은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고독, 절망, 희열과 같은 깊은 감정에서 나옵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밤하늘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고흐가 느꼈던 절망과 그럼에도 자연에서 발견한 희망을 처절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AI가 모사한 작품이 과연 이러한 영혼의 깊이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AI가 예술을 위협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사진기의 발명이 미술의 역할을 재정의했듯 AI 역시 예술가에게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자 협업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AI를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창작 활동입니다. 핵심은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AI는 도구이고 예술의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어야 합니다. AI와 인간이 협력할 때 기술과 감정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크게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문화예술 교육에서 AI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 교육 현장에서는 AI를 통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화된 학습 경험과 교육 격차의 해소입니다. 전통적인 예술 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같은 속도와 방식을 강요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마다 재능과 감수성은 모두 다릅니다. AI는 이러한 차이를 실시간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AI 음악 플랫폼은 학생의 연주 실력을 즉시 분석해 수준에 맞는 악보를 추천하고 개선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미술 교육에서도 학생의 독특한 화풍을 분석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는 개별 학습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혁명적인 기회입니다. 또한 AI는 교육의 민주화를 이끕니다. 과거에는 질 높은 예술 교육을 받으려면 경제적 여건이나 거주 지역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골 마을의 학생도 AI 튜터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 강의를 듣고 가상현실 속에서 루브르 박물관을 여행하며 거장들의 화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AI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촉발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AI 음악 도구를 쓰면 머릿속 멜로디를 즉시 구현해 볼 수 있고, 게임 요소가 결합된 AI 플랫폼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AI가 기초적인 작업을 지원하면 학생들은 더 높은 차원의 예술적 사고에 집중하게 됩니다. 교사 역시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학생과의 정서적 교감과 고차원적인 지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AI는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 포용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AI 시대의 예술의 본질적 가치는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입니다. 역설적이게도 AI가 발전할수록 인간만의 고유한 표현은 더욱 귀해질 것입니다. AI는 결국 학습된 데이터의 조합이지만 인간의 예술은 개인의 유일무이한 상처, 꿈, 영혼의 울림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수백만 개의 AI 그림이 존재하더라도 한 예술가가 평생을 바쳐 그은 붓터치 한 번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질 것입니다. BTS의 음악이나 청경자의 그림이 주는 감동은 인간의 독창성과 진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또한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합니다. AI 기술은 글로벌하고 표준화되어 있지만 예술은 각 지역과 민족의 독특한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음악이나 아프리카의 민간미술 같은 소중한 유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AI를 활용해 이를 기록하고 새로운 세대에 전승하는 기술과 예술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생태계 고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AI 작품의 범람으로 예술가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창작 지원금, AI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 수립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진정한 예술에 투자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때만 창작 생태계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층위에서 예술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AI는 우리가 슬플 때 진정한 정서적 동반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타인의 삶에 공감하고 몸을 통해 생명의 기쁨을 표현하며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오직 예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AI 시대 예술의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창작을 존중하고 문화 다양성을 지키며 인간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둘 때 기술은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 기술에 매몰되지 않고 더 깊은 인간성을 찾아가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